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광화문은 조선시대의 궁궐인 경복궁의 정문이고 광화문 앞길은 서울의 중심 공간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특히 작년에 녹지를 늘리고 그늘과 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주변으로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과 대기업 본사, 대사관 등 여러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6번 출구 쪽에 관광 안내소가 있네요. 경복궁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여러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이순신의 해전을 상징하는 바닥 분수가 있는데 제가 촬영했던 시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그 뒤로 세종대왕의 동상이 보이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훈민정음을 만든 조선시대의 왕입니다. 당시 발명되었던 해시계, 치국이 등 과학 발명품의 조형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아래에 지하 전시관이 있는데 세종과 이순신의 이야기, 신진 작가들의 창의적인 미디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잔디광장에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요가 프로그램, 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책마당, 다양한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피아노 버스킹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 아들도 피아노 버스킹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분수가 곳곳에 있고 여름에는 수영장도 개장합니다. 이것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표현한 분수라고 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유구가 발견된 곳인데 광장과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벽면에 물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길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6조 마당에 서면 경복궁 북한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경복궁에는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많은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수문장은 조선시대의 궁궐의 문을 지키던 책임자로 그들의 당직을 순번에 따라 교대하는 것을 재현한 행사가 매일 진행됩니다. 주변에 한복 대여점이 있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오면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수문장 교대식이 끝나버렸습니다. 시계 끝나면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가 월요일 오전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풍스러운 궁궐의 모습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잘 어울린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궁 안으로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다른 목적지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후문으로 나와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삼청동이 나옵니다. 가는 길목에 있는 기념품 가게 겸 한복 대여점인데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한껏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청동 거리는 길이가 2.9km 정도로 한옥의 전통미와 갤러리, 카페의 현대미가 조화되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입니다. 산책로와 작은 박물관, 골동품 가게가 골목 사이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자주 다니던 파스타집 건물 앞인데 지금은 없어져서 아쉬웠습니다. 벽화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네요. 옷가게도 보이고요. 독특하고 매력적인 건물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앞길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데 특히 수제비가 유명한 집이 있어서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원래 대기가 많은 편인데 아직 11시밖에 안 돼서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미슐랭 선정 맛집인가 봅니다. 수제비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뜯어서 멸치와 야채를 우린 육수에 넣고 익혀낸 요리로 쫄깃한 식감과 부드러운 국물이 특징입니다. 식탁 위에 있는 김치통에서 김치를 덜어서 함께 먹습니다. 수제비와 함께 전을 먹기도 합니다. 북카페도 있고요. 오른쪽에 약간의 오르막이 나오는데요.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국립현대미술관의 후문 쪽입니다. 단풍이 들어서 색깔이 참 예쁩니다.
곳곳에서 한복을 입고 걸어다니는 관광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정독 도서관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반대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도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네요. 아담한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오래된 사진관입니다. 다시 광화문역 쪽으로 돌아왔는데 점심시간이라 많은 직장인들이 청계천 주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청계천은 풍수지리상 명당수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서울의 남쪽을 흐르던 한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렀는데 이에 반해 청계천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렀다고 하네요. 청계천은 무려 10.84km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가로질러 왕십리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을 둘러싼 산에서 내려온 물이 중난천과 만나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주말에는 청계천로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무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서 발을 담그기도 합니다. 청계천에는 무려 22개의 다리가 있고 각각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으로 고층 빌딩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금융회사들입니다. 징검다리가 보이네요. 이것은 가장 오래된 광통교라고 하는 다리로 6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왕인 태종이 계모인 신덕왕후에게 원한을 가져 그녀의 무덤에 있던 돌을 가져와 이곳에 쌓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리 밑에 있어 사람 손을 덜 탄 덕에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1953년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시범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약 20분간 운행하는데 앱을 다운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광화문역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서점인데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낮에 가도 좋지만 밤에 방문하면 야경과 함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복궁 내부 모습과 북촌 한옥마을을 자세히 소개하는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만나요.